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토요일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D-Day예요. D-Day. 제가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3시간, 4시간 사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첫 예능 방송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을 할 텐데요. 그 사이에 또 쏟아진 임영웅님의 소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임영웅님의 이 예능 방송 방영 시작 9시 25분 전까지 제가 최대한 9시 전까지 모든 영상을 업로드해서 혹시 못 보실 분들 다 시청하실 수 있게끔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기대가 너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 우리만이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기대 심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마이리틀 히어로 임영웅 KBS 주말 심폐소생시킨다. 자, 스타뉴스에 오늘 오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저만의 스타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먼저 쭉 읽어드리면 임영웅이 주말 안방극장 흔들기에 나선다. 바로 오늘 KBS 2채널에서 방영하는 마이리틀 히어로 때문이죠. 이 마이리틀 히어로가 지난 2월 LA를 하늘색 빛으로 수놓은 임영웅의 LA 콘서트 공연과 함께 촬영된 것으로 마지막 장면에 나온 마이리틀 히어로 깜짝 스포일러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임영웅의 주말 안방극장 출격이라는 점이 쟁쟁한 프로그램들과 경쟁한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주말 오후 9시에서 10시 때 시청률 부진에 빠져있는 KBS 예능에 활력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KBS가 지금 다른 방송사 토요일, 일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 방송 프로그램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시간 배치다라고 말씀을 제가 상세히 드렸습니다. 3주 동안 결방을 하게 되는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는 지난 20일 저번 주죠. 3.9%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13일에는 5.2%를 기록했지만 4%대의 시청률로 평균 동시간대 다른 경쟁 프로그램들과의 이 경쟁에서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에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임영웅이 마이 리틀 히어로로 KBS 주말 안방극장 시청률을 심폐소생할 거다. 실제로 사람도 심폐소생술로 구조를 해낸 임영웅님인데 이제는 KBS의 주말 시청률까지 임영웅님의 파워와 영웅시대 분들의 힘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기대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 근거로는 임영웅은 지난 2021년 12월 26일에 방송된 KBS 송년 특집 위얼 히어로 임영웅 방송 프로그램은 한편으로 16.1%를 기록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 시청률의 두 자릿수는 당시 KBS 예능에서는 보기 힘든 수치였다라고 말을 해요. KBS 중에서도 1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나 가능할 법한 시청률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위얼 히어로의 16%가 넘는 시청률은 나훈아 선생님을 제외하곤 그 어떤 선배 레전드 가수들조차 비교가 힘들 정도로 엄청난 대기록의 결과를 남겨놓은 거다. 그러니 이게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실질적인 영향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기대를 모은다는 겁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가 동시간대 경쟁을 벌일 주말 대표 프로그램 제가 다 설명드렸죠. 낭만 닥터 김사부, 구미호 련, 아느 형님 등등등등 젊은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보니 중장년층과 드라마, 예능에 지쳤던 또 많은 시청자들에게 임영웅의 출격은 그야말로 반가울 따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좀 핵심 원리가 아닐까요? 왜냐면 지금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와 오늘부터 경쟁하게 되는 많은 드라마 프로그램들이 MZ세대, 즉 10대에서 20, 30대 젊은 층들이 주로 선호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임영웅님을 좋아할 만한 시니어 세대, 중장년층 세대 분들을 비롯해서 또 일반 시청자들조차도
나는 좀 드라마가 이제 지겹다. 나는 저 드라마 이제 재미없다. 근데 볼 게 없어서 봤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까지 충분히 시청을 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의 시너지가, 시청률 파워가 얼마나 막강할지 조금 예상이 되시는 부분이죠. 더불어서 이어서 방송될 배틀트립2, 이 배틀트립2라는 방송 프로그램도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가 딱 이제 끝이 나고 나면 연달아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까지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 예능을 보던 시청자분들이 이어서 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안 주무시는 분들은. 그러니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전에는 마이리틀 히어로가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방영되는 늦은 시각에 11시 넘어 방송되는 이 배틀 트립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수준에 불과할 수 있었는데,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를 딱 보고 나면 그 중에 뭐 10분의 1, 막말로 100분의 1이라도 이 프로그램까지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향력이 지금 얼마나 대단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기대를 한몸에 맡고 있는 마이 리틀 히어로, 방송에 앞서 예고편에서는 기대임 반, 설렘 반, 긴장 반, 임영웅님의 LA 첫 여행이 담긴다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방영될 첫 편은요, 임영웅님의 LA 콘서트를 떠나기 전에 어머님과 할머님과 촬영한 영상들, 또 임영웅님이 이 LA로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들, 현장에 도착해서 콘서트 시작 전까지의 모습들이 좀 담기게 되지 않을까,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LA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모습들이 쫙 총망라되는 게 아마 오늘 1편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소씨 예상이 맞는지 이따 한번 보도록 해요. 자, 더불어서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기록의 사나이 임영웅, 마이 리틀 히어로, KBS의 히어로가 되는 건가?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다른 언론사 방송가에서 볼 때도 저 프로그램 하나로,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 하나만으로 KBS가 기사회생할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쭉 보면 이런 내용의 기사가 적혀 있어요. 기록의 사나이 가수 임영웅이 주말 안방극장 공략에 나선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임영웅은 기록의 사나이로 불리우고 있다. 초동 판매량 110만 장이 넘었던 모습들, KBS 단독쇼 위얼 히어로가 16%를 넘었던 점, 최근 아이돌 차트 113주 연속 1위에 올랐던 점 등등. 지금 이렇게 임영웅님이 써온 1위의 수상 기록까지 더하게 된다면 이 대기록은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파워까지 어마무시한 상태죠. 자, 이런 임영웅님이 첫 단독 예능으로 안방극장에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겁니다. 이 5부작으로 제작되어 있는 마이 리틀 히어로가 콘서트를 준비하는 모습부터 솔직담백한 LA 현장에서의 임영웅님의 매력들까지 쏟아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경쟁할 SBS, JTBC, TVN 많은 드라마들과 시청률 경쟁을 하게 된다. 과연 첫 단독 예능이 어떤 기록을 쓸지 관심이 쏠린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매번 달리는 댓글들이 좀 있어요. 임영웅님의 시청률에 너무 부담을 주지 말자. 그러다 혹시라도 안 나오면 어쩌냐. 제가 눈에 강조드리고 있지만 숫자로서 예상한다라는 건 사실 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예전에 기사에 나와 있던 내용을 예로 들었을 뿐, 제가 그 숫자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거나 제가 먼저 제시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이건 나훈아 선생님과 비교가 될 뻔했던 임영웅님의 KBS 단독쇼 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여기저기에서 낭설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고, 저 역시 그때는 그렇게 숫자로서 확정 짓기에는 사실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요번에 제가 시청률 숫자를 근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아니라 언론 기사, 언론사들, 방송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의 기대치가 엄청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자세로 좀
임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숫자에 대해서 뭐 왈가왈가 하는 건 제가 봐도 좀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결과가 나온다면 소씨가 가장 빠르게 좀 전달해 드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뭐 확실히 보증한다라고 해도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등을 할지는 기록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오늘 저녁에 방영하는 주말 모든 방송사 프로그램들 중에서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는요 확실히 상위권에 기록이 되고도 날 겁니다. 남을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변수는 바로 이 두 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는 OTT, 웨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면 이게 조금 시청률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TV로도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웨이브도 틀어놓으면서 볼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둘 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이 KBS 공중파 TV 채널을 통해서 봐야지만 이게 가장 많이 시청률의 집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웨이브로 많이 보는 경우가 생기면 좀 분산될 수 있겠죠. 실제로 위어 히어로 때도 좀 많이 분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본 시청률 집계에 대한 이야기가 당시에 좀 나왔었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절대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를 KBS 홈페이지에서 보시지 말고 최대한 이건 TV로, 집에 있는 TV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핸드폰으로는 웨이브, 제가 말씀드렸던 웨이브 있지 않습니까? OTT 서비스? 이 웨이브를 핸드폰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 가족이 모여서 마이리틀 히어로를 보자. 또는 우리 친인척들이 근처에 사는데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보기로 했다.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느낌이 오세요? 저도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이리틀 히어로가 너무 기념비적이라 우리가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보자? 요거 좀 애매해요. 왜냐면 한 가구당 시청률이 집계가 되기 때문에 영리하신 분들은 벌써부터 따로 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친인척 분들에게는 당신네 집에서 시청하기를 권장한다.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보지 말고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를 시청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맞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명의 사람이 있는데 3명이 한 집에 모여서 보게 되면 시청률은 1로서 집계가 되지만 이 3명이 각자의 집에서 시청을 하게 되면 하나 총 3개로서 3이라는 시청률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 내가 뭐 가족들과 뭐 떨어져 있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보기로 했다.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정 그렇게 보고 싶으시다면 그냥 각자의 집에서 보시면서 카톡으로 대화하시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네, 요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자, 이런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 지금 이 응원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응원 파워가 터졌냐? 오늘 마이리틀 히어로가 방영한다라는 소식에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특급 스밍 활동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멜론 차트죠. 이 멜론 차트를 임영웅님의 노래들로 그냥 싹쓸이 줄 세우기를 해버렸다. 자, 오늘 오전 8시에 멜론 차트 기록입니다. 쭉 보니까 1위부터 4위까지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많은 걸그룹들의 신곡 노래들로 채워져 있지만 5위부터는 난리가 납니다.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지개, 이제 나만 믿어요, 아버지, 아비앙또, 인생 찬가, 손이 참 곱던 그대, 사랑의 진짜, 연애편지, 보금자리. 야, 20위권 내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든 노래들이 정규 앨범의 모든 노래들과 이제 나만 믿어요와 사랑은 늘 도망가가 차트인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기록들이요. 오늘 같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보통 이루어지곤 합니다.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일요일 날 총공을 해서 항상 오전 시간대에 임영웅님의 차트를 쫙 줄 세우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아마 내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오늘 토요일 날도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똘똘 뭉쳐서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차트를 줄 세우기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열심히 스밍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멜론 차트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니 차트에서도 싹쓸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만 지니 차트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나버린 시간대의 차트를 확인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아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도 소천사님이 제보해준 내용인 만큼 지니 차트는 오히려 1위부터 임영웅님의 20위권까지 노래가 싹 다 줄 세우기가 이루어졌다. 이 지니 차트와 멜론 차트에서의 임영웅님의 이 스밍 파워가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영웅시대 분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내 핸드폰으로 직접 스밍 활동을 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게 굉장히 뜻깊은 활동이고요. 굉장히 엄청난 결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 저는 공카 가입도 못했고 공식 카페를 말하는 겁니다. 임영웅님의 투표도 잘 할 줄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2개는 하셔야 된다. 첫 번째, 당연히 임영웅님의 유튜브를 구독해서 항상 그 채널에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청취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죠? 적어도 이 음원 사이트 멜론 차트에 가입을 해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핸드폰으로 재생을 하셔야 된다. 영웅시대라면 절대로 임영웅님의 노래를 음원 차트나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이 아닌 다른 유튜브 채널에 막 불법적으로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아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영웅 런던보이라고 제가 딱 검색을 해보면 임영웅님의 노래가 있죠? 멜론에서 나와 있는 노래도 있는데 자, 쭉 내리다 보면 보이세요? 점차 듣도 보지도 못한 유튜브에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노래가 재생된 흔적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다 불법이거든요. 물론 이게 따지고 보면 뭐 이런 임영웅님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에 올라와 있어도 임영웅님에게 저작권료가 모조리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조회수가 집계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채널만 봐도 34,000회잖아요. 근데 저 34,000회가 임영웅님의 이 런던보이에 집계가 되면 그래야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1,000만 조회수, 2,000만 조회수 이렇게 올라가는 범위인데 저렇게 아무 데서나 임영웅님의 노래를 불법으로 업로드를 해놓으니까 저 모든 수치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로 집결해서 합산이 돼야 하는데 이게 분산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간접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것들 기록이 모이고 모여서 임영웅님이 연말에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되고 임영웅님이 그 위상 자체가 격상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니 우린 영웅시대라면 절대로 임영웅님의 노래를 유튜브에서 불법 업로드가 되어 있는 건 시청을 해도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야 되는 팩트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벌써 하고 있었어요 소씨 라고 말씀하실 소천사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그 다음 소식으로 깜놀할 내용 바로 임영웅님의 엄청난 대기록입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세계 걸그룹 시장을 재편한 블랙핑크와 중장년 팬덤을 결집시킨 임영웅의 비결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있는 걸그룹 시장을요, 블랙핑크가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뉴진스라는 걸그룹들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블랙핑크가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에 반면 국내에서 중장년 세대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건 임영웅 님이다. 이 두 가수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내용이 오늘 헤럴드 경제사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쭉 내려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뭐 걸그룹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 세계를 사로잡고 K-팝 그룹 시장을 재편한 블랙핑크의 비결과 가수 임영웅이 몰고 온 트로트 열풍과 중장년 팬덤의 결집 배경, 해마다 봄이 되면 뭐 이런 노래들이 역주행하는 이유 등등 K-팝 시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곧 해결해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 한국음악컨텐츠협회가 운영하는 서클 차트 김진우 수석연구위원이 최근 책을 출간했는데요. 여기에 궁금했던 뮤직 비즈니스 이야기라는 10년 넘은 시장 분석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제가 이 책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책까지 발간이 됐던 이유가 임영웅님의 영향력 때문 하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결국 이 책에도 임영웅님이 왜 엄청난 열풍을 몰고 오게 했고 결집시키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는 K-팝 시장 속에서도 최고의 탑 그룹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방탄소년단, 더불어서 걸그룹인 블랙핑크까지 이들과 함께 이런 책에서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다.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지금 각종 책으로서 출간이 되는 내용들에 꼭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결과 때문이죠. 자, 임영웅 5월 가수 브랜드 평판 1위. 강력한 팬덤. 자, 가수 브랜드 평판입니다. 트로트 가수 아니에요.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5월달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쭉 한번 내려볼게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력한 팬덤 커뮤니티를 구축한 임영웅 브랜드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개인 활동을 통하여 팬들과 소통하는 방탄소년단이 2위, 그리고 세븐틴이 3위, 그리고 블랙핑크가 4위, 그리고 뉴진스가 5위를 기록했다. 와, 대박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대박인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쭉 한번 전체 표를 보면, 자, 3월 달에도 임영웅님이 이미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867만 9천이라는 지수를 받았죠? 그러면서 뉴진스가 2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3위에 방탄소년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방탄소년단과 임영웅님 사이에도 수십만이라는 숫자의 지수 차이가 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4월 달이었습니다. 4월 달에는 이 상황이 한 번 더 역전이 돼서 뉴진스가 900만이 넘는 지수를 차지했고 방탄소년단이 878만, 그리고 임영웅님이 800만이라는 지수를 차지하며 3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라는 블랙핑크가 790만으로 임영웅님 밑에 순위를 차지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4월달. 분명히 4월달에는 임영웅님이 1위를 차지했던 뉴진스와 100만이 넘는 평판지수 차이가 났고 4위에 랭크된 블랙핑크와는 뭐 거의 10만이 채 안 되는 지수 차이를 보였는데 요번 5월달 한번 보여드릴게요. 5월달이 난리 났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5월달 브랜드 평판 지수가 눈에 보이십니까? 임영웅님이 1등, 방탄소년단이 2등, 세븐틴이 3등, 블랙핑크가 4등, 뉴진스가 5등인데 등수도 중요하지만 와, 평판 지수 숫자 차이 보이세요? 임영웅님이요 4월 달에 뉴진스가 918만, 방탄소년단이 878만으로 약 한 40만 정도의 지수 차이가 났는데 1등을 한 임영웅님이 5월 달에는 934만, 2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이 814만으로 이게 120만이 넘는 평판 지수 차이가 났다라는 게 1번. 4월 달에는 블랙핑크와 10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던 미세한 차이였지만 5월 달에는
블랙핑크가 526만, 임영웅님이 934만으로 300만이 넘는 평판지수 차이를 만들어냈다. 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브랜드 평판지수를 만들어낸 배경에는 우리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한 땀 한 땀 어린 이 브랜드 평판지수를 위한 온라인 활동이 있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이 브랜드 평판지수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은 별거 없습니다. 요거 잘 지키시면 돼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가 있지만 특히나 참여지수는 핸드폰에서 임영웅님의 이름을 열심히 검색하시면 되고, 미디어지수에서는 네이버 기사 또는 방송 많이 공감을 클릭을 해주시면 된다. 네이버 기사 공감 누르는 거 아시죠? 유튜브 좋아요 누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소통지수는 유튜브나 카페나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모든 댓글을 달 수 있는 곳에 샵 임영웅을 다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커뮤니티 지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쓴다거나 또는 임영웅님의 이 태그 샵 임영웅을 인스타그램에 많이 남기신다거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도 임영웅님의 세 글자 이 한 단어를 많이 적으신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 주신다면 이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우리는 전 세계 최고의 그룹인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 두 그룹을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이 압도해버렸어요. 세계 K-POP 시장을 주름잡는 이 엄청난 아이돌들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힘으로 압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방영될 마이 리틀 히어로도 엄청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영상 쉬지 않고 연달아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